예를 들어서 비뚤어져 있어요. 그럼 그게 원위치로 갔을 때 크기나 모양이 예쁘고 정상일 것 같으면 그거는 교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치아하고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요. 그럴 때는 라미네이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내가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는지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지 그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교정은 치아를 움직여야 돼요. 그런 치아를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브라켓이나 철사 같은 복잡한 장치가 많이 필요하고요. 기간이 길다 보니까는 식사하시는 거, 심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움직이진 않아서 모양만 바꾸는 거니까 본뜨고 붙이고야 간단한 과정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아의 모양을 바꾸는 과정에서 치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돼서 치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이죠. 치아 교정과 라미네이트는 명확하게 그 원인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게 구분이 돼 있어요. 치아가 살짝 틀어졌다. 그럴 때 치아가 움직여서 돼 있는 거면 치아를 다시 원래대로 움직여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치아를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 치아 교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치아가 어떤 크기나 모양이 이상해서 틀어졌다고 보이는 거면 그거는 모양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라미네이트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움직일 거냐 모양을 바꿀 거냐에 따라서 교정이냐 라미네이트냐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치아를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비뚤어져 있어요. 그럼 그게 원위치로 갔을 때 크기나 모양이 예쁘고 정상일 것 같으면 그거는 교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치아하고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요. 그럴 때는 라미네이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정으로 알아보시려고 오셨던 분도 원인을 자세히 보면은 크기 모양의 문제라서 라미네이트를 권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라미네이트 해달라고 오셨는데 치아가 비뚤거리고 교합적인 문제가 있으면 교정을 하라고 권해드리기도 하니까 교정으로 생각하고 오신 거의 상당 부분이 라미네이트로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그냥 무조건 라미네이트 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은 어떤 직종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반드시 원하는 신미성을 얻어야 된다. 치아는 좀 많이 깎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연예인이나 결혼이나 또는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급하게 치아를 예쁘게 해야 되시는 분들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라미네이트는 제일 큰 장점은 속도죠. 라미네이트는 당일날 끝내기도 하고 길어봐야 1, 2주 내에 끝낼 수 있어서 대부분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 임시 치아를 통해서 신미성도 바로 회복이 되고 어떤 기능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들 때문에 이제 라미네이트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의 가장 큰 장점이 속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아도 예쁘게 되고 거기다 색도 하얗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치아 모양이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치아가 정말 위치가 잡아져 있는 경우에서 그 다음에 최소 삭제나 무삭제로 크기, 모양, 색을 바꾸기 위해서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게 가장 예쁘고 치아 교정이면 교정, 라미네이트면 라미네이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크기나 모양은 예쁜데 치아를 움직여서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거는 교정으로 하는 거고요. 배열은 괜찮은데 모양이 안 예쁘면 그거는 라미네이트를 권하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라미네이트를 하러 오시면 제일 걱정하는 게 치아 손상 문제죠. 치아를 많이 깎냐 적게 깎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로는 걱정하는 게 정말로 예뻐질 거냐 정말 마음에 들게 될 거냐 라미네이트가 나한테 어울릴 거냐 하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고 걱정하십니다. 라미네이트의 두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0.1에서 0.5mm 정도로 얇은 어떤 도자기 판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치아 상태에 따라서 예쁘게 배열이 돼 있어서 그런 경우는 무삭제나 치아를 적게 깎아서 0.1mm 정도 깎아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뻗어지거나 비뚤어져 있다. 그러면은 치아 삭제량이 많게 되는 거니까 라미네이트의 치아 삭제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치아 삭제량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상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치과에서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의 장점이겠죠. 저는 라미네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회복이에요. 회복을 통해서 신미성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미네이트만 생각지 않고 치아 삭제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좀 움직여 놓고 한다든지 보철적인 기법으로 치아 삭제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바로바로 깎아내서 바로 붙이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본도 제대로 뜨고 제대로 만들고 잘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치과의 라미네이트는 수공예 라미네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다 만드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은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세이프 플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내가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는지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지 그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치아에 불편한 게 있느냐를 먼저 살피세요. 치아가 시리다든지 또는 아프다든지 그렇다면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회복이나 치료를 통해서 라미네이트를 해야지 치아를 움직이는 교정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치아 모양이 예쁜지 한번 살펴보세요. 크기가 작지 않은지, 너무 길지 않은지, 치아가 많이 깎여 있거나 깨져 있지 않은지, 모양이 이상하다면 그거는 교정으로 안 되고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색이 너무 안 이뻐요. 황리라든지 착색이 심하다든지 이럴 때 그거는 교정으로 되지 않고요, 라미네이트로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치아에 공간이 있다든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잇몸 쪽에 공간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치아를 움직여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모양을 바꿔서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정을 하시려고 생각하면 나이도 중요해요. 20대 나이라든지 또는 뭐 치아가 건강하다든지 하면 교정을 도전해 보시면 되겠지만, 너무 늦은 나이고 짧은 기간에 뭐 사회생활에 지장 없이 하고 싶다 그러면 라미네이트가 더 적합한 치료가 됩니다.